캐대헌 K-pop 데몬 헌터스 예. 그거 오디션을 보셨다면서요? 네, 봤어요. 네. 네, 3년 전, 2년 전인가 그래요. 네. 멕시코에 있을 때 네. 미국 매니저가 이제 오디션을 준 게 캐대헌인데 네. 그게 이렇게 잘 됐으면 제가 더 열심히. 어떻게든. 네. 근데 제가 이게 캐대헌 나오고 보니까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불러가지고. 아, 저런. 네. 아니, 노래까지 부르면 그 사자 보이스 가운데 하나 오디션을 본 거예요? 지우인가 뭐 아무튼 진우? 진우인가 그런. 진우 주인공인데. 그 오, 이야. 어차피 이게 더빙이잖아요. 아. 근데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 멕시코에서 제가 혼자 7시에 나가가지고 그 바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을 1시간 반인가? 사실 지금이 깨기 전에 이걸 좀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는데 아, 저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그때 여유가 있었으면. 아. 새끼 아니에요. 캐대헌 2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뭐 계속 그런 기회는 있을 겁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시안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그 작가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 책 여유를 훔치는 방법이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시안책방 인터뷰 시작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헤이든원 작가님. 네. 네. 일단 뭐 그러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안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뭐 애칭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시린이? 아니 옛날에 지구인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지구인? 지식 구독자 해서 지구인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쑥스러워서 잘 안 불러요. 지구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배우이자 작가 헤이든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이자 작가에다가 요즘에는 포토그래퍼 이런 제가 것도 그거는 못 붙이겠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그래서 좀 작가로 통용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사진 작가도 되니까 네, 네. 그래도 갤러리에서 전시하면 포토그래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에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첫 개인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불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작가라는 게 아직은 어색하고 글을 쓰는 건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책이니까 조금 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제 메인 커리어는 배우다. 배우죠. 예. 배우고 그냥 배우도 아니고 허리우드에서 작업한 네. 배우다인 건데 허리우드에서 지금 나온 게 드라마가 하나 나왔고 네, 웨스턴 애비뉴라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안 되고요. 미국, 뭐 스페인, 일본 이런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시청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죠. 네. 지구인들이시니까 해외에 계신 그렇죠. 지구인들 또 VPN 해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네. 웨스턴 애비뉴 찍었고 네. 한국에서도 계속 원래는 한국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16년도부터 한국에서 네.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거기 드라마 거기 나온 거 봤는데 성류가 주인공이었는데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네. 네, 거기 못된 직장 동료로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어제 어딜 갔는데 네. 그 러블리즈라는 네. 아이돌 분들이셨더라고요. 근데 네.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나쁜 놈 아니세요? 앞에 놓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그랬어요. 되게 연기를 잘하셨나 보다. 네. 되게 연기를 잘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이입해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연기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연기만 그렇진 않잖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일상을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작가로 모셨는데, 여러분 헤이든원 검색해보시면 뭐 작품 활동 여기저기 나오니까 궁금증 해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작가로 모셨습니다. 예. 여유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여유 없이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가요? 너무 빡빡빡빡빡빡빡. 너무 계획적으로 살아서 오늘도 그걸 해? 뭘 한다고? 뭐, 전화하면은 외국에 있어요. 뭐 이런, 가장 여유 없게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좀 여유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이 표지 그림도 그렇고 여유 있는 책을 들고 왔어요. 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뭔가 여유를 찾아야지 해서 쓴 책은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 막 햇살을 보면서 누워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을 보는데 40분이 흐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누워서? 네. 그 시간을 봤는데 뒤에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시간을 봤는데 갑자기 제가 이 핸드폰한테 잠식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갑자기 너무 싫더라고요. 저렇게 오늘의 햇살이 예쁜데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날 바로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일단은 종이와 펜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아침 새벽에 산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감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좀 모든 감각들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소리도 더 잘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리고
그리고 햇살을 더 계속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좋은데 그때 되게 여유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여유라는 거, 뭐 낭만이라는 거는 항상 뭐 여행을 갔을 때나 어디를 갔을 때나 뭔가 해야 할 때나 찾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바로 앞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한 1년여를 매일 아침에 글을 쓰면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유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거든요. 네, 맞아요. 그 미래 어느 때 여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라든가 뭐 그게 없을 때 지금만 느낄 수 있는 게 여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그 시간들을 스마트폰이나 다른 거로 채우는데 그렇게 채우고 있다가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그 여백이 이제 내 생활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거였던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여유를 즐기는 방법이나 네. 여유롭게 사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훔쳐야 되는 거죠? 제목이 여유를 훔치는 방법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 제목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뭐 어떤 드라마 작가님, 네. 전 작가님도 그렇고 정소민이나 배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거예요. 왜냐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산책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그치. 빛을 따라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네. 너무 진부해. 뭔가 있어야지. 근데 그러다가 정반대의 의미로 여유를 훔치는 거 어떨까요? 그거 너무 좋다. 라고 얘기가 돼서 저도 계속 되뇌어보니까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서점에서 지나다니다가 봤다면 한 번쯤은 들여다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두가 제가 찾은 여유를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훔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훔친다는 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져와야 내게 되는 거니까 여유라는 것도 사실은 있으면 즐겨가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생기는 거니까. 네, 맞아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찾아 나서서 또 여유를 발견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훔치는 방법이라는 것도 말이 되긴 하네요. 네네. 근데 지금 배우잖아요. 배우는 엄청 시간이 남아 터지잖아요. 촬영장 가면 내 씬 요거 딱 하는데 그거 기다리라고 세팅하는데 기다리고 맞습니다. 또 연결 동작에 한다 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빼오고 그냥 엑스트라고 간에 거기 있는 모두가 다 그런 세팅을 기다리라고 시간을 정말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기다리는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작가님은 어느 편이신 거예요? 저는 제가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의 주도권을 제가 갖고 그 안에서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분야에서는 드러나는 기다림의 시간이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분야 아니더라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직업군에 있더라도 기다림의 시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주도해서 나만의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쓴 겁니다. 내 시간을 남아있는데 이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하고 있지? 그렇죠. 뭐 할까? 핸드폰 볼까? 이러고 생각 없이 하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내가 활용하면 이제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독서 같은 걸 할 때, 시간이 언제 나서 그걸 해요? 라고 하는데, 시간을 내서 한다. 맞아요. 예를 들어, 12시에 약속이다. 그럼 11시 반에 가서, 미리 책을 좀. 미리 책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라도 책 읽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책 읽는 시간이 나니까 좋고 또 하나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잖아요. 그 오시는 분이요 항상 책 읽는 모습을 보니까 유식해 보이고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걸으면서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좋아하는데 이동할 때 뭐 누굴 만나기 전 걸을 때 이럴 때 생산적으로 책을 읽던가 아니면 언어 공부를 책을 읽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걸으면서 언어 공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길 같은 데서 저는 책을 쭉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책 읽기를 한 지 한 5년 됐는데 책을 읽으면 졸려요. 그렇게 졸려요. 지금도 한 30분 이상 읽으면 졸려가지고 저는 매일 30분씩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면 좋은 거고. 근데 그 밑으로는 아니에요. 무조건 30분은 채웁니다. 하한선이 딱 정해져 있구나. 네네. 하한선이 30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걸으면서 책을 읽거나 해서 또 아니면 누굴 만나러 가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가면 처음에는 야 그만해. 뭐하냐 막 이래요 사람들이. 컨셉 제대로 잡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5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그럼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 컨셉은 원래 저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도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기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여유하니까 이런 뭐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사실은 배우는 계속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오디션을 봤을 때 누가 성공담을 얘기해줘도 사실 그 한 번을 되기 위해서 100번을 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여유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어떤 심정적으로? 그거를 견디는 방법이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너무 여유 없고 어떻게 보면 멋이 없는 직업이죠. 선택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페일이니까 저희는. 근데 그 페일 된 아픔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똑같음 뒤에 이걸 얼마나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는지 거기에 가장 큰 도움이 저는 여유라고 보는 거예요. 뭐 하늘을 한번 본다던가 뭔가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계속 저를. 그러니까 거기에 맺혀 있지 않고 환기시키고 그 환기시키는 것도 결국 제 마음의 그릇이 모양이 그렇게 돼야지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직업 덕분에도 계속 그렇게 연습해왔던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있어봤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오디션 떨어졌는데 오디션은 왜 안 돼? 이때 이렇게 봤었는데 감독님이 이때 좋아했었는데 나만의 좋았던 것들 투성인데 결국 결과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맺혀 있으면 이게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네네.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 네거티브한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변명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선순환으로 돌리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어떤 여유를 자꾸 바라본다거나 햇빛을 바라본다거나 그냥 오늘의 어떤 풍경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거나 습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 같은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나도 나를 의심하게 되는 포인트가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네. 그렇게 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어떤 여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도 박하게 되고 빡빡하게 되고 그럼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냥 이 타이밍과 이게 안 맞았을 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조유리 씨인가? 그분도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된 오디션이 오징어 게임이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모자란 게 아니라 거기에 딱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모자란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돼서 자책하고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제발 자책은 하지 마세요. 다 소중한 그쵸. 존재니까.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여유를 찾는 게 일단 더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비단 오디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는 선택받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모자라서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안 맞아서다라는 스스로 평가에 대한 여유를 찾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책을 읽으시면 그냥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유가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 이런 느낌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책을 내셨는데 그러면 주변에 이 사람 진짜 좀 여유 없어 보여 라든가 이 사람 읽으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딱 한 명을 뽑는다면 피디님한테 바로 여기 바로 선물하고 싶고 그리고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많이 다들 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그 안에서 멀리 가지 않고 내가 이 네모난 큰 세상 안에서 잠깐이라도 뭔가 나만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배우 하나 이름 딱 찍어서 얘기해주세요. 바빠 보이는 이병헌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고 찾아갈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데요. 생각해본 적은 그래요? 없는데 네.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사실 저를 위해서 쓴 거거든요.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여유를 찾기 위해서 글을 쓴 거라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딱 이거 내일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다. 윤용균 교수님한테 선물했습니다. 잘 빠져나가네. 내일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천사 쓰신 분이죠. 그리고 자존감 수업을 쓰시고 마음 수업 쓰셨는데 제가 여유를 선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거 잘 빠져나가네. 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음식을 혼자서 카페에서 먹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만약 이 책과 가장 어울리는 음식을 하나 골라라. 좀 장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저라면 일단 제 베스트는 맥주. 아, 해변에서? 해변이든 뭐 맥주. 공원이든 뭐 집이든 가볍게 시원한 뭐 에어컨 미치든 바람 아래든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쓱쓱 훑어서 보시고 네. 사진으로 시원함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카페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라떼가 아니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냥 지조하는 거? 네. 저 좋아하는 네네.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같이 맛있게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여름 해변의 그런 모습이 이제 표지로 나와 있거든요. 띠지도 이제 세로로 돼가지고 특이한데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어서 내가 보기엔 이거 좀 팔리면 이제 겨울엔 표지가리에서 하얀 눈 내리는 배경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네. 도움 주시면 제가 겨울 사진도 예쁘게 찍겠습니다. 이게 제가 또 열심히 찍은 건데 아니 그 표지를 벗겨버리니까 이거 되게 예쁜데요? 너무 이쁘죠? 네. 이게 직접 찍은 사진인 거잖아요. 예,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인 거죠. 네, 다 직접 예. 찍은 사진. 이 사진을 가지고 갤러리에서 사진전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면은 그 사진들을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요. 엽서. 엽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엽서는 저희 사진전에도 들어가는 엽서고, 사실 이 사진들을 찍은 게 다 글 때문이에요. 네, 글 쓰려고 나갔다가, 제가 풍경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따라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보는데, 사진 찍고 싶은데 핸드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갑자기 10년 전에 제가 서울로 독립을 하려고 이사를 오는데 아버지가 너 이거 가져갈래? 했던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찍어줬던 필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게 이런 걸 놨어 요즘에 하면서 네. 무겁고 막 별로야 이러면서 안 썼는데 그 산책하다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혹시 그 필름 카메라 갖고 있으니까 저기 창고에 있지? 그날 바로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곰팡이가 막 엄청 쓴 거예요. 카메라에.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남대문에 데려가서 수술을 시켰어요. 네. 근데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걔를 고쳐서 고친 날부터 휴대폰 두고 제가 바라본 세상들에 대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때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바라봤던 눈으로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네, 열심히 제가 담고 싶은 찰나들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지금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 4개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이 가로형과 세로형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둘 다 있진 않고요. 요거 하나가 있다고 하죠. 네, 하나에. 이 2개를 다 모으려면 책을 2권 사야 된다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카메라 수리한 에피소드가 이 책 안에 있잖아요. 예. 네, 10만 원 내고 고쳤다. 네. 네. 사실은 저도 옛날에 네. 산 카메라가 있어요. 필름 카메라가. 네. 카메라 좋아해서 그거 보면서 와, 내 것도 한번 고쳐볼까? 필름 카메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요즘에 없어서 그 니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니콘 FM2. 네, 사실 그 필름 카메라의 양대 산맥이 니콘과 EOS 그 캐논이거든요. 저는 캐논 EOS5. 이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필름 카메라. 네.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툭툭툭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24개 아니면 36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필름 잘못 끼우면 35개밖에 안 되고. 36개 날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쵸. 찍은 2필름이 다 날아갔어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고민. 그 끝에 내리는 나의 선택. 그리고 그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36번을 다 찍을 때까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건 이때가 언젠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 이 프레임 안에 내가 담고 싶은 게 이게 맞나라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맞나? 맞아? 아니야, 눌러야 돼. 하다가 안 눌렀을 때 후회한 적도 많고. 그쵸. 네, 지나가 버리면. 이 후회 때문에 빨리 눌렀을 때, 좀 별론 것 같은데, 이런 적도 많고. 근데 이게 인생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요즘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주식 같죠, 주식. 네. 팔아야 되는데 하다가 탁 지나가 버리고. 그렇죠. 계속 고민하다가 그리고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근데 진짜 풍요 가운데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디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팍팍팍
찍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 장면을 정확하게 찍으려고 하다 보면 이 장면들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이게 다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 장면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이랄까? 네. 그런 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다, 언제 하고 기억이 남는. 네. 그게 이제 여유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해석 굿. 이런, 10만이 넘으셨군요. 그렇죠.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네. 지금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이렇게 계속 외치시는데, 네. 굉장히 여유가 없지만 너무 대박인 그런 삶이 있어요. 넷플릭스의 최고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 주인공도 하고, 그럼 당연히 여유가 없게 이제 팍팍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있고,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한 중박 정도 되는데 여유 있는 삶이 있다. 어느 걸 선택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 입장에선 질문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도 여유를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박과 뭐 이런 것들을 구분 짓지 않는 거, 그게 여유에서 나온다고. 네. 그러면 그만큼 여유라는 거는 내가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래요. 근데 사실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바빠 보이는데? 네. 라고 하는데 전화하면 나 시간 많았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네.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요즘 왜들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고. 근데 밖에서 보기엔 너무 바빠 보이고 뭐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자꾸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이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기준인데 그거 누가 만든 건데? 저는 그게 조금. 그러니까 보면 좀 애매한 친구들이 되게 바쁜 척해요.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거대하게 성공했다 이런 분은 오히려 너 시간 많아 언제든 연락해 막 이러시는데 애매한 사람들이 좀 바쁜 척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발리를 이번에 한 2주 동안 사진도 담고 싶고 그래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요? 발리가 뭐가 좋았어?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풍경이 좋았어, 바다가 좋았어 하는데 사람들의 눈이 제일 네, 순진하죠. 순수하고.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분들 월급이 평균 제가 이제 많이 소통을 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랑 30만 원 평균 한 3, 4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너무나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여유라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성공의 척도는 무엇인가? 너무나 다양한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나누는데 본인이 이 책에서 가장 나누고 싶은 거. 왜냐하면 또 이 책을 사시는 분이 이게 책을 쓰신 분은 다 자식 같아서 이게 너무 다 좋은데 근데 책을 사시는 분은 그 자리에 다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요걸 본 다음에 사는 거 정하겠어 라는 샘플.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됐든 단락이 됐든 장이 됐든 뭐였죠? 제가 지금 방금 딱 떠오른 게 3개 정도 돼. 처음 챕터인 여유를 훔치는 방법은 지금 인터뷰 내용과 다 들어있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온기. 그러니까 처음 챕터 여유를 훔치는 건 제일 앞에 있는 거네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있고 온기라는 챕터인데 온기는 191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억하던가 엄마를 기억하던가 했을 때 결국은 저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공허함, 텅 빔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더라고요. 거기서도 저는 여유를 발견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3개라고 하셨는데 하나 더 떠오른 건 마지막에 이렇게 딱 보셨을 때 고독과 잡생각. 고독과 잡생각 64페이지에 이 페이지는 그냥 제가 요리를 하다가 소세지 얘기? 소세지 썰다가 소세지 썰다가 한 건데 뭐 잡생각이라고 하면 잡생각인데 모든 게 저의 마음의 소리들이더라고요. 그걸 좀 동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다 귀한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그래서 그걸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써본 챕터거든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그걸 멀리서도 한번 보고 이거 왜 생각하고 있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그런 나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처음이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왜 못 듣지 내가? 그렇죠. 여기서 이걸 읽다가 이방인과 소세지라니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현실로 돌아 소세지를 씹었는데 그게 수백 번은 먹었는데도 이 소세지는 특별히 맛있었다 이런 게 특별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찰, 생각, 그 세계를 갖다가 딱 오니까 주변이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맛도 변한 것 같고 그런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서점 가서 한번 쓱 보실 거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았던 건 이 24페이지에 오늘도 이겼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헤이든이라는 이 친구의 캐릭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되게 짧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요? 네네네. 예. 여기 또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우리 지구인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겼다. 새벽 6시, 매일 새벽 몸을 일으키기 위해 나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인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못하면 요가를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생각들이 나의 정신에 침투하기 전에 우선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운다. 그런데 오늘따라 진짜 무척 힘이 든다. 조금만 더 누웠다 일어날까? 아니, 아주 조금만 잠시만 더. 그대로 푹 쓰러져 쉬고 싶지만 쓰러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는 게 2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망설일 새를 주지 않고 그냥 눈 딱 감고 천근 같은 엉덩이를 일으킨다. 휙 몸을 굴려서 대구르르 착! 2발 바닥이 바닥을 딛는다. 결국 오늘도 일어섰다. 후!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5초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15초가 아마 오늘 하루 벌어질 일들 중 가장 힘든 싸움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오늘도 난 오늘의 나를 이겼다. 이 작은 성취감,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시작이 좋다. 네. 정말 이 캐릭터와 네.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 이게 제가 말하는 것 같죠?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아마 25초가 오늘 하루 벌어질 일들 중 가장 힘든 싸움일 것이다. 이런 것도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고.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는 거 자체는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하기까지 마음 먹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죠. 후회하는 포인트 가운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들한테 뭐를 후회하냐를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때 그걸 해볼 걸. 그쵸. 해본 일에 대해서는 별 후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그렇죠.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 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건 쉽다.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감각을 바꾸는 건 엄청난 노력과 어려움이 따른데요. 근데 제가 사실 저의 모티브는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꾸준함은 감각이거든. 꾸준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바꾸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해야지 하고 나의 감각을 당장 내일 실행하는 거는 하루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 6개월, 1년. 전 지금 5년째거든요. 이 5년이 되니까 감각이 된 거예요. 꾸준함이라는 감각을 저는 얻어진 거고 이 감각이 저를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겼다라는 것도 저는 5년을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그 감각과 또 싸운 거예요. 이게 벌떡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투수들이 다 가운데다 공 던지죠. 그렇게 몇천 번, 수만 번 공을 던져도 원하는 곳에 공을 못 던지잖아요. 그 감각이라는 거는 내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도 하지만 뭐가 좋은지를 느꼈을 때 그걸 계속 해나가는 거. 그거에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 일어나면 이게 되게 성취감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다 그래도 일어나야 돼 하고 딱 일어났을 때 맞습니다. 오늘 잘 될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이걸 이겨냈고 딱 했으니까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PD님이 감각에 실패하셔가지고 6시 20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8시 반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원래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8시에 일어났으면 감각을 성공한 것이다. 그렇죠. 저의 감각에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피디님. 정말 반나절 내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되게 집요한 감각이 있구나 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나만의 여유 루틴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만의 여유 루틴. 요즘, 그러니까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변화하니까. 요즘에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소리 선배님이랑 요가를 매일 해요. 그 새벽 요가. 그 새벽 6시 반에 하는 요가가 진짜 선배님이랑도 가면서 맨날 얘기하는 일단 만났을 때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가요.
근데 끝났을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 생동감이 주는 하루의 시작, 그 힘이 정말 무시 못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요가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해요. 무조건. 독서를 해서 전혀 다른 분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각을 또 느끼고, 키우고, 그리고 언어 공부로 좀 영역을 확장하는, 문화를 확장하는 기분을 한번 맛보는 거, 그리고 계속 혼자 긍정적으로 외쳐요. 파지티브라고. 네. 파지티브! 예. 작가로서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책까지 나왔는데, 네. 세 번째 책 혹시 구상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고, 또 뭐가 생기겠죠? 쓰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쓰겠죠. 어떤 분야를 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책은 약간 자기개발 같은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에세이에 가까운데, 세 번째 책은 근데 저는 네. 우리 작가님, 네. 어쨌든 형님 뭐라고 해야죠? 아니 뭐 야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형님처럼 네네. 제가 전문 분야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뭐 연기든 이런 거지만 그걸 제가 글로 뭔가를 정답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저는 세 번째 책도 제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 게 생기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기록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작가로서의 어떤 것들은 내 안에 이야기가 생겨나면 네. 글로써 그걸 풀어낼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그럼 작가 외에 다른 캐릭터들, 뭐, 포토그래퍼라든가, 네. 아니면 특히 이제 배우로서 가장 그 커리어를 가지시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구상이 따로 있으세요? 일단 너의 뒤에서라는 상업 영화가 내년 초에 개봉될 예정이고요. 그 촬영이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5월 촬영을 마쳤고,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오디션을 보면서, 떨어지기도 할 테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저를 발견하셨을 땐 제가 네. 붙었겠죠, 그게.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갈 거고요. 그리고 뭐, 사진가는 좀 웃기고, 그냥 사진을 찍는 행위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좋고, 그렇게 해야지 핸드폰이랑 조금 더 멀어지는 의미가 부여가 되거든요. 네. 저번에 제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 들었는데, 그, 캐대현, K-POP 데모넌터스. 예. 그거 오디션을 보셨다면서요? 네, 봤어요. 네, 3년 전에? 네, 3년 전, 2년 전인가 그래요. 네. 멕시코에 있을 때, 네. 미국 매니저가 이제 오디션을 준 게 캐대헌인데, 네. 그게 이렇게 잘 됐으면 제가 더 열심히. 어떻게든. 근데 그때 진짜 네. 멕시코를 처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네네. 형이 자꾸 데킬라 먹고, 우리 같이 간 친구들이 막 놀아야 되는데, 막 하고 싶은 건 많고, 근데 오디션이 있는데, 스크립트 너무 길고, 영어 대본이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데, 노래를 또 부르래요. 노래까지? 예. 근데 제가 이게 캐대헌이 나오고 보니까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불러가지고. 저런. 저런. 예. 아니, 노래까지 부르면 그 사자 보이스 가운데 하나 오디션을 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 지우인가 뭐 아무튼. 진우인가 그런. 진우는 주인공인데. 그 캐릭터였어요. 이야. 어차피 이게 더빙이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 멕시코에서 제가 혼자 7시에 나가가지고 그 바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을 1시간 반인가? 녹음을 혼자 하면서. 아이고. 왜냐면 K-팝을 갑자기 하라니까 그거 좀 웃기고. 그렇다고 팝송을 부르게. K 어떤 거에 관한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곧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 깨기 전에 이걸 좀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고. 저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유가 있었으면. 제게 아닌 겁니다. 안타깝네요. 네, 우리 캐대헌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렇게 이 책이 나왔으면 또.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도 네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캐대헌 2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뭐 계속 그런 기회는 있을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우리 작가님, 여유를 훔치는 방법, 요 책의 작가님인 헤이든 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좀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작가님이 생존형으로 찾은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어렵고 그런 곳에서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이런 어떤 방법들을 찾고 공유를 하는 것이다. 노하우를 공유한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네. 또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이런 공유하는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뭐 책, 아니면 또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포토그래퍼로서의 그런 행복까지 응원을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봐요, 지구인 여러분들. 지구인.